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해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공항을 포함한 공항 소음 피해 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방패장의 방패물 반입 제한 기준을 완화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표결에 반대하거나 아예 불참해 지역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국회의원 4명 가운데 강석호 의원은 법률안에 찬성한 반면 박명재 의원은 반대했고 김정재, 김석기 의원은 아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강석호 의원은 찬성했지만 박명재 의원은 기권했고 김정재, 김석기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는 물론 지역 촛불 집회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등 국정농단에 대한 비판이 만만찮은 상황이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선택과 의정 활동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만 가지고 민심을 수렴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는 것에 대단히 사실 유감스럽고 실은 많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박명재 의원 측은 당시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 입장이어서 김정재 의원은 특검 자체는 찬성하지만 야당 추천 특검이라 공정성에 의문이 들어서 또 김석기 의원 측은 예정된 지역 행사 때문이라고 각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역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 결정은 불투명한 공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또 당장의 탄핵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고 있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공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 모두 실질적인 피해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경상북도의회가 이런 소음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공항 인근의 한 초등학교. 지난 수십 년간 공항 소음 탓에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수업하는 도중에 비행기가 이착륙하면 소음이 심하면 때로는 수업을 한 몇 분 정도 멈추었다가 수업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공항 인근의 상가와 가정집들도 소음 공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진 비행장도 최근 인근 주민들이 부산항공청에 소음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항 인근 주민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소음 공해에 시달려왔지만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나 보상은 받지 못해왔습니다. 현행 관련 법률이 미흡하기 때문인데 포항이나 예천 같은 군사공항은 아예 소음 대책 지역에서 제외돼 있고 울진 비행장 같은 일반 공항도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62데시벨 이상인 곳만 대상으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의회가 지방정부 차원에선 전국 최초로 공항 소음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음 지역 기준을 기존 62데시벨에서 52데시벨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소음 실태 조사를 통해 5년마다 피해 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비롯해 난청과 스트레스 건강조사 등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법률 지원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까다로워서 실제적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한 공항 소음 피해 민원을 줄여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목재 펠릿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포항 영일만 3산업단지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원전 출신이 주축이 된 주식회사 포항 신재생에너지는 영일만 3산업단지 내 4만 7천여 제곱미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포항 신재생에너지는 이달 안에 허가를 받아 용지 매입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오는 2020년 말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은 2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고 연간 연료 사용량 50만 톤 중 35만 톤을 수입할 계획이어서 영일마당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중저둔이 방패장에 반입할 수 있는 방패물의 방사능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다 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자체적인 반입 기준까지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안전을 위한 규제 장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4년 수립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도 규정입니다. 삼중수소와 같이 경주 방패장에 반입할 수 있는 11가지 핵종의 농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규정을 변경해 방사능 기준을 중준위와 저준위로 나눴고 기존의 제한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고농도의 방사성 폐기물 반입에 따른 안전성 우려와 함께 반입량 증가에 따라 방패장의 수명도 단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죠. 이렇게 원안위가 일방적으로 어떤 근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안위는 또 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자체적으로 방패물 반입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환경공단은 삼중수소의 경우 중준위 방패물의 반입 제한 기준을 저준위 제한치의 20배 정도로 설정하는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본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 모든 그 개정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패장 반입 기준은 국제 기준을 반영해 중준위와 저준위로 나눠 개정하게 됐고 사업자가 자체적인 반입 기준을 수립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허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패장 운영을 시작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방사성 폐기물의 반입 기준 변경이 추진되자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에 임시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울산과 부산, 전남 등 4개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경주와 영광 등 해당 시군과 함께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월성과 한울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에 시설세가 과세되면 연간 1,323억 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신청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차량과 선박 부품으로 쓰이는 단강 생산용 전기료를 매각하고 고부가 단조제품 설비에 투자키로 했습니다. 동국제강은 포항의 제2후판 공장과 설비를 매각하고 고부가 제품인 컬러 강판 설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철강 경기 침체 속에 올해 포스코의 투자는 늘었고 현대제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포스코의 올해 투자 규모는 1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3% 늘었고 현대제철은 1조 3,700억 원으로 28%나 줄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종합특수강구와 포스코 강판의 투자가 늘어난 반면 포스코 엠텍은 감소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 결과 11월 중순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다인 1,500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경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3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은 27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3% 증가했습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경북은 경주와 안동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체험과 고택체험, 그리고 시군의 명승지로 나타났고 대구의 경우 의료와 뷰티, 쇼핑 장소였습니다.
포항 동해초중학교의 교실 창문이 이중창으로 바뀌고 두호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가 증축됩니다. 포항 남울릉 박명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6억 7천만 원을 확보해 동해초중학교 78개 교실의 창문을 이중창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북 김정재 의원은 특별교부금 19억 4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불편이 많았던 두호초등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기가 확연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찬바람이 체감 온도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엔 영하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아침까지만 해도 이만큼 춥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낮부터 부쩍 더 추워졌는데요. 내일은 두꺼운 외투뿐만 아니라 목도리와 장갑까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 아침보다 5에서 6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영하권을 기록하겠는데요. 바람마저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그래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는데요. 해질 무렵 기온은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추운 날씨에다가 비나 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특히 울릉도에서는 내일 새벽 눈이 쌓이는 곳이 있어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내일 하늘은 맑지만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영하 1도, 포항 영도, 경주 영하 2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 포항 8도, 경주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고 영상의 기온이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3도, 독도 4도, 한낮에는 울릉도 5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내일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고요. 기온은 주말부터 조금씩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와 포항, 울산 등 해오름 동맹 자치단체가 오늘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산업 광역발전 모델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오름 동맹 자치단체와 한수원은 원자력 분야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원자력 산업체 연구인력 개발 지원구와 기술 자문, 지역 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원전 인근 주민의 이주 대책 수립을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전 주변의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주를 희망할 경우 이주 대책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성원전 이주 대책의 주민들은 노후 원전과 지진, 삼중수소 등의 문제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이주 대책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시군이 관리하는 일부 하수 처리장이 수질 기준이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하수 분유 처리 시설 128곳을 점검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지키지 않은 6곳과 운영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3곳을 적발해 개선 명령이나 경고를 내리고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적발된 처리장 가운데 포항 구룡포 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총 질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고 경주 안강과 영덕 축산하수처리장은 수질 운영 감시체계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 포항 남부소방서 등은 오늘 포항제철소에서 지진에 따른 공장 화재 등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규모 6.8 강진이 발생해 제1냉연 공장의 가스 배관이 파손되고 대형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고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과 현장 출동, 인명 구조 등 민관 공조 체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23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